한국과 비슷하다면 정말 비슷한데 사실 하나도 같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남한과 북한은 비록 한민족이지만 이젠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한의 모습을 동경해 목숨을 걸고 한국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북해온 분들은 자신들이 상상하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은 모두 거짓이고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과연 탈북민들은 어떤 점에서 문화 충격을 받은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을 항상 가난한 나라 도와줘야 하는 나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고 요새는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진짜 모습을 모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건 전 세계를 강타한류가 북한에까지 닿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어떻게든 단속을 피해가며 한국 드라마 보고 영화까지 챙겨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민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탈북민의 수가 전년도보다 6~3%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라마로 보는 것과 실제로 와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인 법 생각보다 더욱 화려한 모습의 탈북민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더욱 놀라게 만드는 건 역시나 문화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느끼는 충격적인 문화 차이에 대해 말해보려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흰 쌀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쌀은 이제는 너무 흔해 남아 돈다는 표현까지 놔둘 정도인데요. 그걸 보여주듯 우리나라의 주식인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 영향으로 쌀값도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먹거리들이 수입되면서 서구화된 식문화로 인해 굳이 쌀이 아니더라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건강을 생각해 흰쌀밥을 멀리하고 현미나 보리를 섞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북한에서는 매일 흰쌀밥을 먹을 수 있는 집은 상위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쌀이 매우 귀하기 때문인데요. 다른 먹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쌀이 더욱 귀하죠.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3,000원에서 6,000원대인데요. 이에 반해 백미는 1kg에 평균 5,000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10인분 정도의 쌀을 먹기 위해 한 달치 월급을 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한이 쌀에는 돌이 많이 섞여 있어 잘못 먹었다가는 맹장염에 걸릴 위험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영양가가 별로 없는 중국 쌀을 대안으로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쌀 대신 배급으로 나오는 젖은 옥수수 10kg이나 국수로 끼니를 때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휴지입니다. 한국에서 휴지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생필품입니다. 심지어 팬데믹 당시 전 세계가 휴지 대란을 일으키며 사재기를 했을 때도 한국에서는 휴지가 남아 돌았죠. 이처럼 흔한 휴지가 북한에서는 굉장히 귀한 물건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흰 휴지는 정말 상위층들만 사용하는 사치품으로 여겨질 정도로 귀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휴지 가격은 1,500원이라고 하는데요. 세 명이 죽기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강냉이 국수 2kg가 2,000원임을 감안해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휴지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휴지 대용으로 북한 신문인 노동신문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김정은의 초상화만 오려내고 나머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외에도 학습지 종이를 찢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종이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는 항문 질환이 발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에 휴지가 널려 있는 모습을 보며 탈북민들은 엄청 놀란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휴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몰라 탈북민들은 처음에는 휴지만 보면 손에 양껏 가마주머니에 넣기 바빴다고 합니다. 바로 금목걸이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금은 비싸긴 하지만 그렇다고 상위 0.1%의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의 액세서리 매장만 가도 14K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금을 구매할 수 있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금반지나 금목걸이처럼 금으로 된 액세서리를 차고 다니는 사람은 상위 0.1%라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북한에서는 금이 귀하고 비싸서 일반 사람들은 쉽게 개접할 수 없는 굉장한 사치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9년에 조사한 결과 북한에는 무려 2,000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요. 이 금의 매장량은 돈으로 환산한다면 무려 60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는 남북한이 만나 북한의 내 금광 개발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적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때 광산 개발 이진행되었더라면 북한과 한국 모두 금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남북 관계가 틀어지며 자연스레 금광 개발 논의도 중단되었죠. 현재 북한은 전기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는 금을 채굴하기가 어렵다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금 매장량이 어마어마하면서도 금광이 거의 없는 한국보다 금이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핸드폰 2019년에 방영한 사랑의 불시착에서도 이 휴대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불시착은 한국의 재벌 상속녀 윤세리가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해 북한의 장교리 정협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여기서 윤세리가 남한의 한 사람당 흰개는 가지고 있다고 말하자 북한 군인들은 거짓말 치지 말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공짜 폰, 효도폰 등 굳이 최신 폰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흔하게 스마트폰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휴대폰 가입자 수는 전체 인구를 넘어선 지 꽤 됐죠. 이제는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려 지금은 휴대폰이 없으면 본인 인증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북한 이 동통신기구 판매소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은 북한 돈으로 약 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일자체 제작했다고 선했던 아리랑 터치폰은 약 330만 원이라고 하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보안이 워낙 철저한 국가인데요. 아예 휴대폰 가입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휴대폰 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관 책임자와 담당 보안원의 사인까지 받아야 한다는데요. 이들의 최종 사인이 없으면 휴대폰 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이들은 이를 이용해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며 사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뇌물을 달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비싼 휴대폰 가격의 뇌물은 북한의 상류층만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핸드폰을 구매하기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24시 문화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저녁이 전기가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9시만 되면 깡하다고 하는데요. 2014년 2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한반도 사진에서도 한국이나 중국과는 대조적으로 북한은 불빛이 거의 없이 암흑에 덮여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새벽 34시가 되어도 대낮처럼 환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쇼핑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북한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런 24시간 문화에 정말 감탄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바나나는 정말 흔하디 흔한 과일이죠. 편의점만 가더라도 아예 낱개로 포장되어 팔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식사 대용으로 자주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바나나가 북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한번 먹어볼까 싶은 귀한 과일이라고 하는 데요. 결혼식이나 부모님 환갑잔치 같은 잔칫날이 되어서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다 보니 어떤 집은 제사상의 모형까지 등장시켰는데요. 바나나가 너무 비싸고 하지는 못하겠고 제사상에는 올려야겠으니 바나나 모형에 콩기름을 발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나나를 쉽게 접하지 못했다 보니 바나나 먹는 법에 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노란 오이인 줄 알고 껍질 채로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와 비슷하게 귤이나 망고처럼 열대 과일도 북한에서 쉽게 맛보기 힘든 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6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점점 달라지는 문화의 썩을 풀면서도 한편으로는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